반갑습니다. 경동대학교 송성록입니다. 자, 오늘 제가 e스포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됐는데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우리 한국체육학회 김도현 교수님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e스포츠의 현실과 미래의 대안입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 e스포츠에 대한 현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짧게 1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체육 쪽에서 바로 볼 때는 e스포츠가 오늘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시간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그럼 짧게 e스포츠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e스포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계에서 좀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스포츠를 실질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e스포츠가 최근에 이제 정식 체육 종목화가 됐습니다. 체육 종목화가 됐다는 것은 이제 대한체육회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e스포츠가 종목화됐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체육 종목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올 2월 달에 정식 체육 종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체육 종목화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e스포츠가 스포츠 속에서 완성체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e스포츠가 체육 종목화 됐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하향식 이런 개념보다는 사실 IOC의 영향이 상당히 크죠. 또 IOC도 마찬가지지만 시대적 변화는 디지털 세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 IOC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우리 체육 환경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또 조금 더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e스포츠가 정식 체육 종목화가 됐습니다. 이런 측면들, 그리고 이제 또 올림픽에서도 IOC조차도 이제 국제 올림픽위원회에서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몇 년 전만 해도 IOC에서도 절대적으로 e스포츠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는데, 최근에는 2020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그리고 e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지금 현재는 담론화 돼가는 중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경동대학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분야는 올림픽과 그리고 e스포츠, 국제 분야, 이런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e스포츠 한 20년 동안 같이 해오면서 체육계에 있지만 디지털 세상을 조금 내다본다는 측면에서 e스포츠 탄생부터 e스포츠에 관여하고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했습니다. 자, e스포츠의 이제 가장 핵심 중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실 산업입니다. 산업. 우리가 e스포츠 이야기할 때 e스포츠 산업을 이야기합니다. 20년의 짧은 시간이지만 급격하게 발전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e스포츠 분야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e스포츠 시장 규모가 거의 현재는 한 2조 원 정도, 아까 이제 프로스포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프로스포츠도 한 1조 한 2천억 원 정도 되지만 e스포츠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2조 원가량, 그리고 2028년도에는 한 8조 원가량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e스포츠가 디지털 그리고 새로운 확장성 때문에 그 가치는 점점점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또한 e스포츠 분야의 이제 그럼 시장 형성, 스포츠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 산업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보시면 보통 이제 e스포츠 분야 현재는 스포츠 스폰서십과 이제 광고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분야 중에 이제 전에
보시면은 광고 분야를 이제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방송도 커다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방송보다는 스폰서십이나 광고가 e스포츠 분야에는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국내 e스포츠 시장 규모는 뭐 전 세계보다는 이제 작습니다만은 현재 한 1,300억 원, 1,200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시장 규모가 2020년도에는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200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종목사나 아니면 스트리밍 이런 방송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이런 스포츠 산업 규모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그 e스포츠 산업 분야가 우리가 스포츠랑 조금 비교하기는 아직까지는 산업 분야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스포츠 산업 분야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만 해도 현재는 한 50조 원 가량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당히 축소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한 80조 원 가량까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80조 원에 비하면은 사실 e스포츠 시장은 적지만 사실 20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은 산업 규모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 분야 보면 이제 용품업이라든가 서비스업, 시설업 이렇게 이제 방대하게 산업이 확장되고 있지만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이제 표준화라든가 아니면 체계화라든가 제도적 장치들이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까지 이제 산업을 확장시키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혹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e스포츠는 스포츠냐? 이게 이제 20년 전 태동기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스포츠라는 용어 선택을 할 때도 보더라도 그 어원을 보면은 우리가 놀이부터 시작해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체육, 스포츠로 이렇게 발전했듯이 e스포츠도 디지털 세상에서 스포츠랑 융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스포츠에서도 e스포츠를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고요. 또 e스포츠에서도 스포츠의 어떤 가진 장점들, 체계화라든가 표준화, 그리고 제도적 장치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보다 더 확장된 시장을 만드는 것이 현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간략하게 넘어가서 이제 그럼 e스포츠 용어는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보통 이제 4가지 용어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법률적으로도 이게 이제 정해진 이야기들이고요. 우리가 영문에다가 그냥 한글 그냥 스포츠라고 해서 e스포츠 쓸 수 있고요. 아니면 법률적으로 그냥 한글로 e스포츠로도 쓰기도 합니다. 또 e스포츠는 우리가 종조이기 때문에 사실 2000년대 초에 e스포츠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저도 참여했고요. 그래서 영문도 누가 보면 이제 영문이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만든 거 아니냐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용어인 게 맞고요. 그러면서 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S는 항상 대문자로 쓰고요. 그리고 앞에 E는 소문자로 써야 됩니다. 이런 원리 원칙만 지켜주시면은 e스포츠 용어를 쓰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e스포츠의 현황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스포츠의 구단처럼 e스포츠에도 구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e스포츠의 구단은 스포츠처럼 체계화된 건 아니고요. 사실 e스포츠 구단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49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86개 운영팀들이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라든가 아니면 오버워치 아니면 많이 아시는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인기가 많은 종목들의 구단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우리가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e스포츠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e스포츠라는 것이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게임에서 그 모태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전돼서 지금처럼 이제 독립성을 확보한 것이고요. 또 e스포츠라는 것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지금 대세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스타크래프트가 있어서 스타크래프트부터 e스포츠가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구단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커다란 시장의 한 부분을 역할을 그리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단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봤는데 선수는 몇 명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e스포츠 프로 선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조사에 의하면 414명 21개 종목의 프로 선수들이 우리나라에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겠죠. 특히 이제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스킬이 좋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뭐 이적도 많이 하고 해외 진출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 91명,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에서 이제 운영하는 배틀그라운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58명, 오버워치 56명, 이렇게 상당히 많은 프로 선수들이 수익을 창출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조금 한번 체육 관점에서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요번에 이제 10월달에 개최되게 되는데 정식 종목으로 10개 종목이 사실 정식 총 종목이 8개 종목이 정식 종목이고요. 2개 종목이 시범 종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종조국임에도 불구하고 파견하는 종목은 5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준비가 없었고 체계화된 시스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선수를 발굴하기조차 힘든 그런 여건이고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이런 국가대표 선발이나 선수 육성 부분에 있어서 체육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다가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진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 선수 같은 경우는 254명이 공식적으로 집계에 의하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미가 가장 많은 108명, 그리고 중국, 일본, 유럽,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출하는 것이 프로 선수들이 야금야금해서 가는 거지, 선수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코치 이렇게 권유해서 가는 거지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체육계에서 볼 수 있는, 국제축구연맹에서 볼 수 있는 이적 시스템, 네트워킹, 이런 체계 고도화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e스포츠도 우리나라 종주국이기 때문에 이런 이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진출 코칭 스태프 같은 경우도 한 75명 정도가 있는데 전혀 어떤 시스템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뭐 에이전트 시스템 이런 것들은 전무하고요. 그래서 체육계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서 선수나 지도자 육성 문제, 교육 문제, 이런 종합적인 이적 시스템 문제, 에이전트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되고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수들이 경기를 해야 되는데 e스포츠도 경기장이 있습니다. 민간 경기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 경기장이 있는데, 민간 경기장은 보시다시피 한 8개 정도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요. 경기도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너무 이제 이 서울에만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민간 경기장의 역할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e스포츠 팬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리그 오브 레전드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배틀그라운드도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7억 명 정도의 유저 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접속해서 이 e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1억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e스포츠 팬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600만 명 정도가 있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적인 체육 시스템에서의 이런 숫자의 규모는 받아들이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체육 시스템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보면 이 방대한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어떻게 표준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우리가 스포츠 시스템에 녹일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서울 집중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편향된 이런 경기장의 활용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제고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현재 이제 몇 개의 공공시설로서 경기장을 지금 짓고 있고요. 현재 부산, 대전, 광주에 3개 경기장이 완공되어 있고 그리고 경기도나 전주 e스포츠 경기장이 이제 앞으로 조성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 체육시설에서 보면 올림픽 경기장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했죠. 2018년도. 지금 경기장 활용 방안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엄청난 국고가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 정도 올림픽 경기장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하려면 한 20억 원 규모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e스포츠 경기장도 사실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 활용책 이런 것들이 거의 마련되지 않다는 것을 현재 알 수 있고요.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 없이 경기장을 짓는다는 것도 검토해 보고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e스포츠 선수의 교육 관점입니다. 교육. 이거 사실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중졸이나 고등학교 중퇴한 e스포츠 선수들이 진짜 많습니다. 거의 40% 이상이 선수들이 학교를 안 가요.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체육 시스템을 보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많이 막 60년대 70년대 우리 체육 1세대 선배님들 보면은 운동만 죽어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게 구단에서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이제 교육적 관점에서 우리 체육계나 특히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보다 더 학생 선수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나 대안으로서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의 직업 만족도를 한번 조사했는데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직업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 물론 예를 들어서 뭐 페이커의 이상혁 선수 같은 경우는 비공식적으로 뉴스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연봉이 한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근데 10억 이상이나 몇 억씩 받는 선수들은 일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직업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데이터에서 보듯이. 그래서 이런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뭐 정부나 학계나 아니면 학부모들의 어떤 협의체 이런 것들도 좀 마련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e스포츠가 스포츠화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1998년도 스타크래프트가 출범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e스포츠의 어떤 게임 쪽의 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체육계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항저우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된 계기로 해서 올해가 아무래도 e스포츠 개인적인 생각은 e스포츠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e스포츠를 2020 5 어젠다에 채택을 했다는 거. 그러므로 해서 상당히 커다란 영향력이 생겼다는 거.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스포츠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e스포츠에는 4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한국 e스포츠 협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e스포츠 연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부분에 국제 장애인 e스포츠 연맹이 있고, 그리고 대한장애인 e스포츠 연맹이 있습니다. 공이 이제 뭐 문체부의 지원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장애인 e스포츠 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장애인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식 종목화돼서 캐스파 한국 e스포츠 협회에서 이제 국가대표도 선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선발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이라든가 잡음도 있었죠. 그러니까 체육계 기존의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모방을 해서 배치마킹을 하면은 그런 문제가 사실 조금 줄어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아쉽고요. 요 네 단체가 사실
e스포츠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보면 e스포츠를 관장하는 데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의 e스포츠의 특성상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의 태생적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콘텐츠 정책국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정책국에서 e스포츠를 현재는 게임하고 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체육국에서 e스포츠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정식 종목화되고 경기화된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자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서로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도 협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화되는 부분하고 태생적 한계의 게임, 예를 들어서 게임을 생성하고 유통하는 부분, 그리고 체육 쪽에서 이 유통 부분하고 겹치죠. 유통하고 소비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명확치 않고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자들, e스포츠계 실무자들은.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런 측면에서는 좀 고민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이 진짜 많습니다. 뭐 지역연고제, 선수 육성, 지도자 교육, 그리고 e스포츠에 사실 병역 특례 문제도 이 공론회장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 그리고 e스포츠 지도사, 교육 가치를 제고하는 부분들, 상당히 많은 우리가 어젠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스포츠 주간의 발표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공론의 시작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e스포츠를 제도권화시키고 표준화하고 체계화시키는 데 있어서 지도자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선수도 중요하고 또 e스포츠가 게임의 한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공공성 문제들, 내가 축구공이 있다고 해서 쉽게 축구는 하지만 e스포츠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접속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종목사에, 유통사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 또 IP 문제들, 지식재산권이죠. 이런 부분은 종목사에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공공성을 갖춘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도 느끼고요. 체육적 관점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교육 지도자 관점에서 아까 이제 생활 스포츠 지도사라든가 전문체육 지도사, 스포츠 지도사 관점에서 발표도 해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교육 관점에서 e스포츠 지도사도 편입이 된다면 국민체육진흥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 또 조금 더 나가서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거기에 이제 스포츠 강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e스포츠에 대해서 보다 더 논의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하면서 오늘 짧게 e스포츠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스포츠